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피해자임을 그리고 피해를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부터 거의 16살, 17살 정도가 될 때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좀 무섭고 손발이 떨리네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이 얘기를 똑바로 마주하고 꺼내기가 힘든 이유는 저를 성추행했던 그 사람이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어렸고 그때 상황이 여러분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함부로 그 일을 얘기하면은 너무나 제 주변에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를 못하고 혼자 좀 끙끙 많이 앓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답답함이 아직까지도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폭행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냥 강제적인 입맞춤, 그리고 그 외 등등 합의되지 않은 접촉들이 있었고,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게 추행인지 뭔지 그때는 몰랐고 그냥 불쾌하고 무서웠던 기억만 있어요. 그게 여러 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특히나 어두운 곳에 가면은 제가 많이 불안해했죠. 그 당시에 제가 입고 있었던 옷들 이런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감정들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제일 생각나는 날이 딱 3번 있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고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속옷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다른 날들도 옷차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체크 남방에 베이지 색깔 그 카고 바지 같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고데기로 머리를 이렇게 말고 파마처럼 말고 있을 때였는데 오후 3,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뛰쳐나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놀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교복을 입고 여름이었어요. 하복을 입고 검은 머리에 중3 때 컴퓨터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터치들을 받은 일이 많다 보니까 누가 제 몸을 만진다든지 본다든지 하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도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를 꽁꽁 숨기고 다녔어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여튼 생각나는 그 주요 사건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갈수록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가끔씩 오는 이 발작들도 이 성추행 사건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발작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지금은 괜찮지만 하루에 3, 4번씩 발작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 한 층까지 들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듯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느낌적으로 내 앞에 있고 나를 뭔가 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발작을 많이 일으켰었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
또 대학교 올라가서는 남자분들과 그렇게 크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스킨십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 경험도 별로 없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킨십도 저는 집에 돌아오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밤을 새야 될 정도로 죄책감이 되게 심하고 수치심이 심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을 털어놓은 적도 있긴 한데 진심으로 이해받는 것 같은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글쎄요, 저의 상처보다는 뭔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였다고 할까요? 또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들로 누군가는 저에게 좀 남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그런 너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자친구가 불쌍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참 다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아니니까 또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니까요.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냥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자책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저니까 그래도 저를 지켜야겠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겪은 일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일들까지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요. 저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그리고 그 성추행하신 한 사람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죄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짐덩이를 이렇게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트라우마인데 이거를 털어놓음으로써 좀 더 자유로워지고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또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그 기억 속의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잘못한 것도 모르는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을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불쌍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노보다는 동정과 연민을 느껴야 마땅한 거겠죠. 당신이 쥐고 흔들고 망치려고 했던 나는 너무나 강해서 결국엔 망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기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받은 영향은 제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고요. 또 이제는 그 상처마저 발판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죠. 이게 바로 당신과 저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제일 두렵고 꺼내기 힘들었을 이야기인데 오늘도 저는 로그아웃을 해놓고 댓글들을 보지 않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게 재밌게 찾아뵐게요. 지금 좀 멘붕이어서 안녕?